시댁. 어머니, 저희 왔어요. 이제 오니? 예린이는 어쩌고? 예린이는 장모님 댁에 맡기고 왔어요. 엄마 요새 허리가 많이 아프다면서요. 예린이가 요새 이리저리 자꾸 뛰어다녀서 괜히 데리고 오면 엄마도 신경 예민하실까봐 그냥 맡기고 왔죠. 장모님도 예린이 못 본 지 오래됐다고 좋아하시고요. 너는 애를 어떻게 키우길래 애가 제어도 안 될 만큼 뛰어다닌다 거냐? 네? 아, 그게 아니라 예린이가 축구부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거 연습한답시고 자꾸 뛰어다니더라고요. 괜히 어머니 신경 쓰이실까봐 안 데리고 온 거예요. 무슨 키즈배를 축구부에 넣었어. 발레나 피아노 학원 같은 데를 보내야지. 안 그래도 너 닮아서 애가 영 여성스럽지 못하고 선머슴 같은 데가 있는데. 그렇게 키울 작정이냐? 엄마 왜 그래요? 다 엄마 배려한다고 안 데리고 온 건데. 그리고 예린이가 얼마나 밝고 쾌활하게 자라는데요. 학교에서도 인기가 제일 많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해라. 이래서 내가 결혼할 때 집안을 봐야 된다 그런 거야. 우리랑 비슷한 집안에서 자란 여자였음. 자기 딸도 똑같이 고상하고 얌전하게 키웠을 거 아니니? 속도 위반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야 됐는데. 엄마도 참, 독도 위반은 뭐 윤지 혼자만 했어요. 나도 같이 있잖아.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소리래. 넌 걸핏하면 네 와이프 편부터 들더라. 마누라한테 꽉 잡혀 사니 좋아? 너 대체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했길래 내가 너한테 무슨 소리만 해도 이렇게 기겁을 하고 달려드는 거냐? 제가 뭘요. 그리고 어머니, 저 화목한 집안에서 엄마 아빠 사랑 듬뿍 받으며 잘 살아왔어요. 어머니 보시기엔 예린이가 너무 남자같이 놀아서 걱정되시겠지만 저와 남편이 봤을 땐 활달하게 자라는 것 같아 보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 운운하며 예린이 흉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번에도 부탁드렸는데 번번이 이렇게 말하시고 예린이가 혹시나 들을까 봐 겁나요. 그래요, 엄마. 예린이 듣기에도 안 좋다고요. 아유, 알았다, 알았어. 아주 뭔 말을 못하겠네. 그냥 제사나 지내자꾸나. 나도 남편 제삿날까지 너희들이랑 싸우고 싶지 않다. 너 얼른 상 펴고 윤지 너는 전 좀 찢어라. 나머진 내가 시장에서 사왔으니 그래서 옮겨 담기만 하면 된다. 네, 그럴게요. 잠시 후. 밥 맛있게 먹고 있지. 당신이 벌린 사업 내가 잘 이어가고 있으니까 걱정 마. 아버지, 거기선 평온하시죠? 저랑 윤지, 그리고 우리 예린이까지 잘 지내고 있으니 지켜봐 주세요. 맞다. 사업도 확장하려고 하는데 부디 잘 될 수 있게 당신이 힘 좀 많이 써줘. 사업이란 게 운도 중요한 거잖아.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확장이라요?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너희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끼어들어야겠니? 언제까지 하던 일만 계속할 순 없잖아.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니. 유행도 빠르게 지나가고. 시대에 발맞춰야 사업도 잘 되고 그러는 거야. 하던 것만 그대로 하면 망하기 십상이야. 그래서 저번에 고양이 간식용품도 팔겠다고 늘리셨잖아요. 그렇게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확장하세요? 그것도 은행 대출 껴서 간신히 공장 섭외하고 물량 맞춘 거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저으란 말도 있잖니. 요새는 강아지 고양이 건강 챙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영양제도 그렇게 잘 팔린다고 하더라. 그러니 영양제도 같이 팔아야 장사가 더 잘 되지. 내가 다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 마라. 지금까지 내가 뭐 망하게 한 적 있었냐? 그건 아닌데 요즘 계속 확장을 하고 있어서 걱정이 돼서 그렇죠.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물건을 잘 안 산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명색이 엄마 회사에서 일 같이 하고 있는데 왜 매번 저와 상의도 안 하시고 마음대로 결정하세요? 그렇긴 해도 반려동물이 자기 자식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설마 돈 아낀다고 자식 건강 안 챙기겠니? 나도 다 여러 군데서 조언받아서 확장하기로 한 거니까 걱정 마라. 그리고 내가 사정인데 내가 왜 네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냐? 넌 그냥 네 맡은 일이나 잘해. 아, 그때도 갑자기 일 벌리시는 바람에 뒷감당 내가 다 했다고요. 제발 이런 일 있으면 직원들이랑 회의도 좀 하시고 의견도 물어보시고 그러세요. 직원들 불만도 장난 아니게 높다고요. 지들이 불만 있으면 어쩔 건데?
응, 나가라 그래. 이별세만큼 돈 많이 주고 휴가 제때 챙겨주는 데가 어딨다 그래. 아쉬운 건 지들 아냐? 엄마 그렇게 직원들 대하면 사기가 떨어진다니까요. 요샌 직원들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예전처럼 막대하고 그러면 안 돼요. 웃기네. 내 돈 받아서 일하는 거면 지들이 내 비위를 맞춰야지. 내가 왜 비위를 맞춰주고 있어? 시끄럽고 넌 네 할 일이나 잘해. 너 저번에 물량 제대로 못 맞춰서 업체랑 이슈름 있었던 거 기억 안 나? 이번에도 같은 일 있기만 해봐. 자식이고 뭐고 바로 자를 테니까. 아유, 엄마도 참. 그날 저녁, 차 안. 안 그래도 어머니가 무리하게 사업 확장하시는 바람에 당신 요즘 계속 야근이었는데 더 바쁘게 생겼네. 그러게 말이야. 바쁜 건 차라리 문제가 안 돼. 감당이 안 되는 게 문제지. 지금도 겨우 버티고 있는데 이 와중에 또 사업을 확장하시겠다고 하니. 아, 지금도 간당간당한데. 그러게 말이야. 매번 이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하셔서 당신도 중간에서 힘들겠어. 그렇지. 아무래도 직원들 눈초리도 나갔고 영 체계가 없잖아. 그래도 아버지 살아계실 땐 사소한 거 하나도 직원들 회의 거쳐서 결정했는데 엄마는 아무래도 그러진 않으니까. 아, 그래도 어떻게든 해결해 봐야지. 그래도 엄마가 지금까지 아버지 회사 잘 운영하셨고 매출도 전에 비해 좀 오르긴 했으니까. 그래. 어머니가 괜히 저러시는 건 아니겠지. 힘들더라도 많이 도와드려. 그럴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장모님도 힘드시겠다. 얼른 가자. 어, 예린이도 이제 잘 시간이니까 얼른 데려와서 재워야지. 한 달 후, 집. 당신 표정이 왜 그래? 안 좋은 일 있었어? 요새 통 기운이 없더니 회사에 정말 무슨 일 생긴 거야? 엄마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바람에 직원 2명도 도저히 못 버티겠다고 하고 나가버리고 수익도 그만큼 안 따라줘서 공장에 돈도 못 주고 있어. 공장도 당장 돈 안 내면 물건 못 보낸다고 어깃장 놓고 있고 빚만 계속 늘고 있네. 이대로 가다간 파산하게 생겼어 정말. 뭐? 파산을 한다고? 아무리 그래도 20년 동안 했던 사업이 어떻게 한 달 만에 파산을 해. 원래 사업이 그래. 망하는 건 순식간이야. 돈만 좀 있어도 당장 위기는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이상 대출해주겠다는 데가 없어. 나도 여러 군데 다니고 사정도 해봤는데 이미 대출을 많이 받아서 안 된다 그러네. 대출도 기존의 대출금을 일부라도 상환해야 해줄 수 있다는데 그것도 안 되는 수준이야. 직원들 월급도 겨우 준다니까. 그렇게 힘들었어? 일을 어쩜 좋아.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계셔? 어떻게든 방법 찾아오라고 소리소리 지르시지. 내가 이럴 것 같아서 확장하는 거 생각해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일을 어쩌면 좋아. 그러게 여보가 고생이 많네. 나도 한번 방법을 찾아볼게. 그래도 아버님이랑 어머니가 20년 동안 일궈낸 사업인데 어떻게 파산하게 만들겠어.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러길 바라야지. 일주일 후 전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은지야. 아유. 어머니 우세요? 왜 우세요? 무슨 일이세요? 네? 이러다 완전 회사 말아먹게 생겼다. 더 이상 돈 나올 데도 없고 일을 어쩌면 좋니? 안 그래도 남편한테 얘기 들었어요. 회사가 많이 어렵다면서요. 저도 여기저기 대출받을 수 있는 곳 찾아보긴 했는데요. 저한테 큰돈 주겠다는 것도 없고 저도 어떻게 해야 되나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저도 이런데 어머니는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재호는 그냥 파산을 하자는데 내 회사가 그럴 회사는 아니잖니. 그래서 말인데 혹시 네 부모님께 좀 부탁드려 보면 어떻겠니? 저희 부모님이요? 그래. 그래도 돈 좀 모아둔 게 있으실 거 아니야. 사돈 어른도 얼마 전에 대기업 퇴직하셨으니 돈이 좀 나올 거고. 한 5억 정도만 빌려주시면 어떻게 급한 일은 꺼질 것 같은데. 재호는 절대 안 된다고. 장인어른께 어떻게 손을 벌리냐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가족 일인데 좀 도와주시지 않겠어? 너도 재호가 이대로 실직자 되는 거 바라지 않을 거 아니니? 그렇긴 한데 5억이 큰돈이라.
저희 부모님도 아버지 퇴직금으로 노후 준비도 하셔야 하고요. 노후 준비야. 내가 회사만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나면 돈도 바로 갚고 따로 보답도 해드릴 테니 그걸로 하시면 되지. 지금 회사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너도 제 와이프로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니? 그건 그렇지만 그건 그렇지만 그러고 있지만 말고 부모님한테 얘기라도 해봐라. 제발 부탁이다. 이제 이 회사의 목숨은 너한테 달린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이렇게 비마 꼭 부탁한다. 어? 어 그럼 일단 부모님께 말씀은 드려 볼게요. 그래. 분명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거야. 꼭 좀 부탁드린다고 전해드려라. 알았지? 네, 알겠어요. 끊을게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5 억이나 달란 소리를 하지? 그날 저녁 전화. "엄마 잘 있었어?" 윤지야 잘 있었어?" 그럭저럭 지냈지. 엄마도 잘 지내지?" "어. 근데 목소리에 왜 기운이 없어? 무슨 일이 있어?" "아니 그냥 시댁 쪽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하네. 거의 파산 위기라 해서 어떻게든 그거 막을 돈이라도 개인적으로 구해 보려 하고 있었는데 영 무리네." "파산 위기라고?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아유 요새 경기 안 좋아서 사업이 잘 안 된다 그러더니 그게 정말인가 보네."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도 20년 동안 해온 사업인데 이렇게 파산이 되는 건 너무 아까워서. 남편도 거기서 일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 요새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니만.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랬구나. 엄마 그래서 말인데 혹시 돈 좀 있어? 이렇게 부탁하는 거 너무 염치 없긴 한데 이러다 회사 진짜 망할 수도 있다고 해서. 어머니께서는 5 억이면 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가 빌려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면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5 억이면 큰돈이긴 한데 그래도 마련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버지 퇴직금도 있고 너 결혼할 때 주려고 돈 모아둔 게 있거든. 너가 갑작스레 결혼한다고 하기도 했고 사돈 쪽에서 우리 돈 필요 없다 그래서 나중에 너가 진짜 돈 필요로 할 때 주려고 모아둔 건데 이렇게 쓰면 우리도 사돈 깨진 빚도 갚고 좋지." "그래도 5 억이면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 노후 준비는 어떡하고. 그리고 빚이라니 그런 말이 어딨어. 그래도 괜히 너가 시댁 눈치 볼까 봐 그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 그리고 다 우리 먹고 살 만큼은 두고 주는 거니까 걱정 마. 내가 성서방이랑 얘기해 볼게. 어차피 돈 줘도 그쪽에 줘야 되는 거잖아." 그렇긴 하지. 엄마 고마워. 이렇게 큰돈을 단박에 빌려줄 수 있다고 할 줄은 몰랐어. 뭘.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5 억도 얼마 안 되는 돈일걸. 그래도 급한 일 막는 데 도움 된다니 다행이다. 당연히 도움이 되지. 엄마 고마워. 내가 꼭 갚을게. 뭘 갚어. 그냥 너 행복하게 잘 살라고 주는 돈이야. 어차피 너한테 줄 돈이었고. 일단 네 아버지랑 얘기해보고 그런 다음 성서방이랑 따로 얘기할 테니까 너 너무 걱정 말어. 잘 해결될 거야. 그럴게. 고마워 엄마. 다음 날 시모 회사. 아유, 그러니까 사돈이 5억을 마련해줬다 이거지? 네. 일단 그 돈으로 급한 불부터 끄라고 하셨어요. 저도 장모님이랑 통화해봤는데 저희 회사 어려운 게 걱정된다고 뭐든 도와주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돈도 바로 입금해 주셨고요. 아유, 이렇게 고마울 수가. 나도 급한 마음에 해본 말이긴 한데 5억을 바로 주시다니 참으로 감사하네. 그래도 영 무리해서 주시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네. 아빠도 퇴직금 나오셨고 엄마도 저 결혼할 때 주려고 한 돈 그때 못 주셨다고 그 돈 모아서 주신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니 다행이네. 하긴 월급쟁이긴 해도 대기업에 다니셨으니 퇴직금도 꽤 되겠구나. 암튼 감사하다고 전해드려라. 이번 위기만 넘기면 분명 잘 될 테니까 그때 몇 배로 갚겠다고 꼭 전해드려. 네, 알겠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일 벌리려면 직원들 얘기 좀 듣고 하세요. 아무리 엄마가 사장이어도
실무적인 건 직원들이 더 빠삭하잖아요. 잔소리는. 알았어. 그 사업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너도 내 사업 물려받고 싶으면 그 배짱부터 크게 가져라.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렇게 겁이 많은지. 그날 저녁, 집. 여보, 진짜 고마워. 다 당신 덕분이야. 내가 뭘. 나도 내 힘으로 돕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부모님 도움을 받게 됐네. 그것도 당신 덕분이지.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서 장모님 장인어른이 도와주신 거에 몇 배로 갚을게. 당신한테도 마찬가지고. 당신이 일하느라 고생이지 뭐. 급한 불은 꺼진 거지? 어, 다행히 공장주랑도 얘기가 잘 돼서 다시 물건 납품 받기로 했어. 다행이다. 이대로 일 술술 풀리면 좋겠다. 그러니까 말이야. 엄마가 괜한 일만 안 벌리면 어떻게든 위기 넘길 것 같은데. 어머니도 느끼신 바가 있을 거 아니야. 너무 걱정하지 마. 보길 바래야지. 요즘 순 본인 맘대로라 걱정이 되긴 하네. 3달 후, 집. 여보, 왜 이렇게 술에 취했어? 술을 대체 얼마나 마신 거야? 여보, 내가 미안해. 아무래도 내가 문제인 것 같다. 그래, 누구 탓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능력 없는 쓰레기인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계약이 또 잘 안 된 거야? 강아지가 우리 회사 간식 먹고 거품 물고 죽었는데 누가 우리 회사랑 계약을 하고 싶겠어. 그러게 내가 품질 관리에 힘써야 된다고 돈 좀 들어가더라도 안정성 검사는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돈 아낀다고 엄마가 다 생략해버린 바람에. 에휴, 아니다. 이제 와서 엄마 탓하면 뭐해. 나도 그 회사 직원인데. 이제 우리 회사 망했어. 간식에도 생연이 나왔는데 영양제라고 안 나오란 법 있냐고. 소비자들도 환불해달라고 난리야. 그거 다 물어주려면 회사 팔아도 부족해.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겹겹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네. 여보, 그래도 일단 정신 차려봐. 어? 아무리 그래도 술을 이렇게 마시면 어떡해. 허무해서 그렇지. 아버지가 열심히 가꾼 회사가 이런 식으로 엎어지니 너무 허무해서. 일단 들어가서 자. 내일 어머니랑 같이 얘기해보자.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다음 날 시댁. 이래저래 말할 거 없이 그냥 회사 정리하는 걸로 하자.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저기서 돈 빌리지 말고 그냥 그때 정리하는 게 나았잖아요. 그때 무조건 회사 살려야겠다고 고집 피워놓고선 이게 뭐예요? 장인어른 장모님께 손까지 벌리고.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니? 나도 웬만하면 사돈한테 돈 안 빌리고 싶었다.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하는 집에 누군들 돈을 빌리고 싶었겠니? 그리고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애초에 5억으로 회사 살리는 건 무리였다. 그래서 내가 부잣집 딸내미랑 결혼하라고 했잖아. 그래야 우리가 사업하다 좀 힘들어질 때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그런데도 애를 내 멋대로 임신해선 결국 이렇게 회사 망할 때까지 지켜만 보게 생겼잖니. 지금 윤지 앞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아니, 말이 그렇단 거지. 어쨌든 윤지 너한텐 미안하게 됐다. 이미 회사 망할 대로 망한 건 너도 알 테니 빌려준 돈은 없던 일로 하자꾸나. 네? 없던 일로 하자는 말이 무슨 말씀이세요? 너도 사정 알면서 그래. 돈 못 갚겠다 그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애가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지금 직원들 퇴직금도 간신히 주게 생겼는데 5억을 어떻게 갚아? 그 정도면 사돈도 이해할 거다. 원래 사업이란 게 이런 거야. 그냥 투자 한번 망쳤다고 생각하시라 그래. 어차피 본인들 당장 쓸 돈은 남기고 줬을 거 아니야. 나는 당장 집도 팔게 생겼어. 졸지에 월세집에 살게 생겼다고. 이 와중에 엄마는 엄마 걱정만 하시네요. 당장 돈 못 갚아도 장모님 장인어른께 최소한 사과의 말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내 사업 망해서 속이 깜깜한데 무슨 사과까지 해. 내가 죄졌어? 내가 막말로 돈 들고 튄 것도 아니고 성실히 사업하다 재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된 건데 내가 왜 죄인처럼 미안하다 사과를 해야 돼? 어? 그리고 가족끼리 꼭 돈을 받아야 되니 째째하게. 정 사과의 말을 듣고 싶으면
지금 하마. 내가 돈 못 갚아서 미안하다. 너희 부모님께 잘 전달해드려. 너무너무 미안해 죽을 지경이라고. 알았지?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약 올려요, 지금? 내가 뭘. 너가 사과하라 해서 사과했잖아. 아휴, 나도 이제 쉬어야겠다. 요새 통 머리가 아파서. 니들도 얼른 나가라. 옆에서 귀따갑게 앵앵대지 말고. 나도 망하고 싶어서 망한 거 아니잖아. 그 위로해주진 못할 망정. 그날 저녁, 집. 적어도 아버지 퇴직금은 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걱정이네. 미안해. 이럴 줄 알았으면 장모님 장인어른께 돈 자체를 안 빌리는 건데. 당신 잘못 아닌데 뭘. 회사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단 거 들을 때마다 어쩌면 돈 못 돌려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솔직히 어머니 태도가 저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최소한 어떻게든 돈 갚으려고 노력해 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대째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엄마가 저렇게 나올 줄 몰랐네. 그래도 나한테 방법이 있어. 장모님 장인어른 돈도 갚아드리고 엄마한테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교훈을 줄 수 있는 방법. 어? 그게 무슨 소리야? 교훈이라니? 사실 당신이 속상해할까 봐 이런 얘긴 정말 필요할 때 하려고 했는데 지금이 딱 그 시기인 것 같아. 사실 엄마한테 숨겨놓은 재산이 있어. 사업하면서 따로 뒷돈으로 사놓은 땅인데 고모 이름으로 되어 있고 사업 망하게 되더라도 그걸로 재기하면 된다는 생각이야. 내가 알기론 그 땅이 앞으로 몇 배씩 뛸 전망을 갖고 있거든. 아무튼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만 잘 살겠다고 장모님 장인어른께 빌린 돈이며 투자자들한테 신세진 거며 다 모른 채 하고 있는 거야. 정말? 그게 사실이야? 아니 아깐 자기 신세가 너무 불쌍하지 않냐면서 우셨잖아. 월세집으로 이사가게 생겼다고 하시면서. 그 꼴을 보니까 나도 정신이 확 들더라.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당신이랑 나 이혼하라고 하셨어. 이혼하고 갖고 있는 부동산으로 살다가 나 다른 여자랑 재혼하라고. 이미 여자도 알아보셨더라고. 집안 재산이 좀 많은 여자라 하더라고. 당연히 그게 무슨 소리냐고 화 버럭 내고 말았는데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어 우리 엄마가. 나도 웬만하면 우리 엄마 치부를 당신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엄마한테 좋게 좋게 얘기해서 해결하고 싶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전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 최소한 장모님 장인어른 돈은 갚아야지. 그리고 엄마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피해 끼쳐놓고 본인 혼자 잘 사는 건 결코 안 되는 일이란 걸 알아야지. 나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솔직히 지금까지 나 볼 때마다 혀 끌끌 차면서 당신이 아깝다고 애기만 아니었다면 결혼 안 시켰다고 말하시는 거 상처였어. 우리 부모님 무시하시는 것 같아서 자존심도 상했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키우셨는데. 그래도 이번에 도와줄 수 있었을 때 내심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 이번 계기로 어머니가 더 이상 우리 부모님 얕잡아 보진 않겠다. 그런 생각. 근데 사업 망하자마자 내가 부잣집 딸이었으면 사업적으로 더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말을 하셔서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몰라. 그것도 모자라서 나랑 이혼하고 다른 여자랑 재혼까지 하라 했더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엄마지만 정말 너무하더라고. 나도 아까 기껏 장모님 장인어른 도와줬는데 그렇게 말을 해서 얼마나 기가 막혔다고. 그때 정신이 확 들더라. 더 이상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더 이상 엄마한테 아빠 사업을 맡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 엄마는 부동산이 대박나면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엄마가 한 것만 보더라도 그건 절대 안 될 것 같더라고. 차라리 내가 조그맣게라도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 당신이 허락해 준다면 말이야. 당신 그동안 일 열심히 한 거 내가 다 봤어. 아버님도 그 편을 원하실 거야. 일 잘 해결되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 그래, 그럼 일단 빚부터 갚자. 나한테 다 생각이 있으니까 당신은 따라오기만 하면 돼. 다음 날 전화. 무슨 일이야? 아니, 땅을 언제 팔 건가 해서. 지금도 많이 올랐던데? 2억 투자한 게 벌써 7억이 됐어. 나도 우리 딸 결혼시켜야 되는데 목돈이 필요해서. 자네가 그랬잖아. 땅 판 돈의 10%는 나 주겠다고. 그 약속한 지가 벌써 2년이야.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이제 오르기 시작했는데 지금 팔면 어떡해? 좀 기다려야지. 결혼이야 원래 대출 껴서 하는 거잖아. 조금만 참으면 돈이 몇 배로 뛸 텐데 그걸 못 기다려? 그래도 나도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알잖아. 다리 수술한 뒤로 일도 더 이상 못 나가는 거. 그때 그랬잖아. 생활비라도 한 달에 얼마씩 챙겨주겠다고. 그거 안 준 지도 꽤 된 거 알지? 사정 알면서 그래. 아니 사업이 망했잖아. 나도 당장 월세 집으로 이사 가게 생겼다니까. 그래도 기다리고 있잖아. 1년만 지내도 3배 이상으로 뛴다니까. 그럼 거기 10%면 얼마나 많이 떼어가겠어. 딸 결혼을 차라리 1년 미뤄. 근데 정말 땅값이 오르는 거 맞아? 나한테 10% 떼주는 것도 맞고?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하겠어. 나 사업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어. 사업도 다 사람 장사야. 신뢰로 하는 거라고. 응, 제발 좀 믿어. 알았어. 일단 끊어봐. 들어가. 틀림없이 10%는 나 떼준다 그러는데. 땅값 오르는 것도 확실하고. 나도 괜히 내 명의를 빌려준 게 아니거든. 어머님, 사돈 돈도 안 갚는 사람이 우리 엄마예요. 그때도 꼭 갚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돈 못 갚겠다고 했다니까요. 그리고 이거 범죄예요. 바- 범죄라니? 뉴스 못 보셨어요? 이렇게 해서 명의 빌려준 사람만 죄 뒤집어 쓰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가족이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는 소리만 들었지. 그리고 10% 떼준다고 하니까 우리 딸 곧 결혼하기도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야 이름 빌려주고 돈이라도 좀 떼어받으면 도움이 될까 봐 그런 거야. 나 절대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 고모님이 나쁜 의도가 아니었던 그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땅을 언제 팔지도 모르잖아요. 그때 가서 돈을 안 떼어줄 수도 있는 노릇이고요. 각서도 썼는데? 그 각서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엄마가 사업만 해도 10년을 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다 이용하는 거라고요. 그래도 설마. 고모님, 그럼 이렇게 해요. 저희가 따님 결혼 자금 지금 보태 드릴게요. 어차피 10% 떼준다고 해도 만약 땅값이 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3배 이상 뛰었다고 치면 지금 7억 정도 되니까 21억. 거기서 10%면 2억 1천만 원 정도잖아요. 근데 문제는 땅이 언제 오를지 모르고 언제 어머니가 팔지도 모르는 일이고 거기에 이 법적인 효력도 없는 각서를 지킬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당장 1억 드릴 테니까 이 땅 파시죠. 그럼 7억이 10%보다 더 많은 금액이고 따님 결혼에도 충분히 보탤 수 있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그 돈 못 받을 확률이 커요. 아, 지금 제 부모님 돈도 안 갚겠다고 말을 바로 바꾸는데 고모님한테 돈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 지금 1억 받아 가시는 게 낫지 않으세요? 그렇긴 한데. 어머, 당장 생활비도 부족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제 말대로 해요. 네? 솔직히 아버지가 평생 갖고 내서 이렇게 망친 것도 어머 입장에선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이 부동산 산 거 자체가 회사 돈으로 산 거예요. 아버지 사업을 진심으로 잘 이어받고 싶었다면 따로 뒷돈을 챙기지 않았겠죠. 솔직히 이 부동산만 제때 팔아서 회사 자금에 보탰으면 아버지 회사 이렇게 맥없이 주저앉지는 않았다고요. 그래, 네 말도 맞다. 나도 안 그래도 좀 찝찝하던 짤나였어. 그래, 지금 부동산 가졌구나. 잘 생각하셨어요. 일주일 후 시댁. 그래도 딱 1년만 버티면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으니까 1년만 눈 딱 감고 원룸에서 사는 거야. 그래도 아까 본 원룸집은 영 아니던데. 아휴, 그래도 지금 처지에 별 수 있어. 제일 저렴한 원룸이니 일단 남은 돈으로 거기 계약하고 돈 좀 아끼며 살다가 땅값 오르면 바로 예전처럼 호화롭게 사는 거야. 예비 사돈댁도 풍족하게 사는 집안이니 내가 다시 사업 차린다면 어떻게든 도움을 주겠지. 위기 속에서 기회가 온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이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엄마, 저 왔어요. 집에 계시죠? 아이 깜짝아. 쟤들이 갑자기 왜 온 거야? 니들이 여긴 무슨 일이냐? 아, 계셨네요.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 해서요. 드릴 것도 있고 해서. 드릴 거라니? 원룸으로 이사 간다면서요? 집은 좀 알아봤어요? 응? 알아볼 게 뭐가 있니? 거두 신세 그냥 제일 싼 데 계약해서 들어가려고.
내일 아침에나 가서 계약하려고 한다. 일단 이 집 팔아서 빚이라도 갚아야 되지 않겠니? 사채업자들도 돈 빨리 갚으라고 아주 난리다 난리야. 요즘은 사채업자들도 매너 있게 하는 경우도 많다던데 왜 여기는 깡패 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건지. 일단 사채업자한테 돈부터 갚고 은행 빚은 차차 갚아야지. 근데 뭘 준다고 그래? 저도 남편이랑 상의해봤는데 아무래도 어머니가 지금 돈에 쪼들리는 상황이잖아요. 저도 그냥 모른 체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서 어려운 생활에 보태 쓰시라고 돈 좀 준비해봤어요. 돈?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뭐야, 이게 다 얼마야? 2억이요. 혹시나 계좌로 보내면 은행에서 바로 가져갈까봐 현금으로 준비해놨어요. 일단 빚도 갚고 직원들 퇴직금도 챙겨야 되지 않겠어요? 2억? 지금 2억을 나한테 주는 거야? 그래요. 윤지가 얼마나 엄마를 신경 쓰는데요. 새로 시작하려면 일단 빚은 청산해야 되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지. 아유, 고맙다. 너가 그래도 개념은 있구나. 이렇게 시어머니를 위할 줄도 알고. 이 돈은 어디서 난 거야? 사돈이 또 준비해 준 거야? 아유, 이렇게 감사할 수가. 아니요. 다 어머니 돈이라서 굳이 저한테 고마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돈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뭐 결혼 때 혼인자금 내가 다 대준 거 이렇게 신세 갚겠다 그 말인 거냐? 하긴 뭐 그때 내가 너희 결혼시킬 때 이 정도 돈 대주긴 했지. 아무튼 고맙다. 2억이면 빚도 갚고 좀 더 좋은 원룸으로 이사 갈 수도 있겠구나. 아유, 타이밍도 기가 막히네. 그 후진 원룸 들어가야 되나 하고 아주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말귀를 좀 못 알아들으시네요. 혼인자금은 당신이 우리 부모님 기죽이려고 자발적으로 2억 넘게 돈 낸 거고, 이건 당신 돈이라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당신이라니. 너 시어머니 좀 도와줬다고 이렇게 깔봐도 되는 거냐? 말을 좀 알아듣게 해. 내가 2억이 어딨다고. 엄마 재산 있잖아요. 고모님 이름으로 된 땅 하나. 그거 2억에 샀죠? 그래서 2억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7억까지 올랐는데 사람이 재산이 있으면 빚부터 갚는 게 기본적인 예의잖아요. 그래서 5억은 장모님 장인어른께 드렸어요. 뭐? 그 땅을 팔았다고? 정말이야 그게? 너 미쳤어? 그거 1년만 둬도 3배 이상이 뛸 텐데 그걸 무슨 수로 팔았어? 거짓말하는 거지 지금. 그 양반이 그걸 팔 리가 없잖아. 어차피 고모님한테 돈 안 떼줄 생각이었잖아요. 어차피 명의 빌려주는 거 자체가 불법인데 엄마가 그걸 몰랐을 리도 없고. 순진한 고모님 이용해서 재산 은닉할 목적이었잖아요. 아니,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정말 판 건 아니지? 잠깐 전화 좀 해야겠다. 이 양반은 왜 전화를 안 받아? 원래 내가 전화하면 째깍째깍 받았는데. 더 이상 엄마 전화 받을 필요는 없죠. 아무튼 엄마 돈 받으세요. 그걸로 사채업자한테 돈을 갚든 이사를 가든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그리고 우리 연은 여기까지인 걸로 하죠. 뭐? 그건 또 뭔 소리야? 연을 끊자는 소리야 지금? 그럼 평생 나 이용해 먹으려 했어? 나 이용해서 장인어른 장모님 돈 뜯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재혼시켜서 그 집 돈까지 뜯어먹으려고. 내가 무슨 투자 상품이야? 내가 당신 옆에 붙어 있었던 건 다 아버지 사업 지키고 싶어서야. 근데 이렇게 아버지가 평생 몸바쳐 키워온 회사를 망하게 했으니 내가 당신 곁에 있을 필요가 없지. 이제 서로 간의 빚도 청산했으니 더 연락하면 지낼 필요는 없지. 얘가 진짜 뭐라는 거야? 너 정말 돌았니? 아니다.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겠니? 윤지 너 때문이다. 네가 남편한테 시켰지. 땅 팔아서 부모님한테 돈 주라고. 이래서 가난한 집안 자식은 안 된다는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돈이 몇 배로 뛸 거고 그럼 알아서 이자 두둑이 쳐서 돈 갚을 텐데 그걸 모르니. 역시 월급쟁이 밑에서 자고 나라는 시야가 영 좁다니까. 그래. 우리 부모님이 월급쟁이시라 난 그거 하나는 똑똑하게 배우고 자랐거든. 최대한 남한테 빚지지 말고 살라고. 그래서 그런가? 당신처럼 빚 산더미인데도 불구하고 혼자만 살겠다고 따로 재산을 숨겨놓는 사람이 난 되게 한심하거든? 결과적으로 한 푼 한 푼 열심히 모은 우리 부모님은 당신한테 5억이나 줄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롭게 살고 있고, 당신처럼 남의 돈 귀한 줄 모르고 막 써대는 사람은 이렇게 쪽박을 차리게 됐네.
땅값 오를 거란 기대로 이렇게 살았나 본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땅 판 거야. 그래도 원금 회수는 됐으니 영 손해는 아니잖아? 이제 나도 당신 시어머니를 안 모실 거라 당신이 어떻게 살든 상관은 없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면 거지 신세를 면치 못할 테니까 잘 명심해둬. 여보, 이제 할 일 끝났으니 갈까? 너무 오래 있었지. 가자. 이렇게 하고 간다고? 내 돈 어쩔 거야? 내 돈 어쩔 거냐고! 못해도 2, 3년 후엔 20억, 30억수 넘어갈 텐데 그걸 왜 팔아? 당신 돈 줬잖아. 뭘 어쩌란 거야. 알아서 우리 부모님한테 지금 빚까지 갚아줬으면 고맙다고 말하진 못할 망정. 나도 당신 뒤치다거리 하느라 우리 집 다 팔았어. 우리 집 팔아서 당신이 이용한 고모님한테 돈 주고 부모님한테 당분간 신세지게 생겼다고. 뭐, 이게 왜 내가 해준 집을 마음대로 팔아? 너 비켜봐. 왜 내 앞길을 막어? 비켜봐. 쟤 혼 좀 나봐야 돼. 머리카락을 아예 다 뜯어버릴 거야. 당신이 뭔데 내 와이프 머리카락을 다 뜯는데? 재산 은닉도 모자라서 폭력까지 행사하는 거야? 그러기만 해. 다 신고해버릴 테니까 2억 준 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해. 안 줄 수도 있었는데 그것마저 안 주면 나한테까지 또 피해가 올까봐 징글징글해서 주는 거니까. 뭐? 엄마를 신고한다고? 너 미쳤어? 미친 건 당신이지. 윤지야 가자. 더 있을 필요가 없다. 어. 그럼 이만. 니들 거기 안 서. 일을 이따위로 벌려놓고 어딜 가? 어? 일을 최악으로 벌려놓은 건 당신이지. 그럼 웬만하면 연락 다시 하지 말자. 이것들이 거기 안 서. 이를 어떡하면 좋아? 그 땅만 믿고 버텼는데 이를 어쩌면 좋아? 아유, 자식들이 내 신세를 다 망치네. 이 옆에는 왜 전화를 안 받아? 내 재산은 왜 지 맘대로 팔고 난리야? 아무튼 멍청한 건 알아줘야 돼. 그날 저녁 집. 어서 와. 우리 예린이 그새 자고 있네. 지금 한창 잘 시간이긴 하지. 엄마, 아빠 죄송해요. 이렇게 갑자기 신세 져서. 아니야. 어차피 방도 남는데 뭘. 그리고 5억 다 안 갚아도 된다니까. 어차피 그중 절반은 너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인데 그걸 왜 갚아 서운하게. 아니에요. 전부터 윤진 결혼 생각 크게 없었는데 임신을 급하게 하는 바람에 결혼을 부랴부랴 하게 돼서 윤지랑 두 분께도 죄송한 마음이었거든요. 아버님도 30년 넘게 회사에 다니셨으니 이제 어머님이랑 노후를 즐기셔야죠. 제가 일단 회사 알아보고 있으니까요. 취업 좀 되고 좀 자리 잡으면 바로 나갈게요. 그러지 말고 사업 다시 해보는 게 어때? 윤지한테 대충 얘긴 들었어. 물론 망한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업이 자네에게 돈벌이 수단만 된 게 아니잖아. 사돈 어른이 열심히 일군 회사니 아들로서 잘 이어받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잖아. 그렇긴 한데 제가 무슨 염치로 사업을 다시 시작해요. 먹여 살릴 처자식이 있는데 당장 돈이 없어서 여기 얹혀 살고 있기도 하고. 회사 직원들 월급이며 퇴직금 자네 돈으로 다 정산해 줬다며. 그래서 집도 팔게 된 거고. 그런 책임감이 있으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어차피 5억 빌려드렸을 때 이 돈 못 돌려받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빌려준 거야. 우리도 그 돈 없다고 당장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노후 준비는 따로 해놨지. 그러니까 이 돈 갖고 다시 시작해봐. 욕심 부리지 말고 천천히. 알지?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도 감사해요. 윤지야, 너무 고마워. 나도 부모님한테 신세 지는 거 무릅쓰고 부탁드린 거니까 잘해보자. 나도 열심히 도울게. 최선을 다할게. 저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후, 남편 회사. 여보! 왔어? 뭘 그렇게 바리바리 싸웠어? 당신 도시락 싸면서 직원들까지 같이 싸웠지. 오셔서 식사하세요. 이걸 다 당신이 싸운 거야? 안 힘들었어? 뭘. 부엌이 넓은 새 집으로 이사 오니까 요리가 흥겹더라고.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많이 했어. 계약은 잘 됐어? 그것 때문에 며칠을 골머리를 앓았잖아. 당연히 잘 성사됐지. 이대로라면 장모님 장인어른께 진 빚도 금방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뭘. 당신이 열심히 일한 덕분이지. 아, 또 전화가 왔네. 엄마요? 어,
내가 받을게. 이리 줘. 아이, 전화하지 말라니까 또 전화를 했네. 여보세요? 와이프한테 전화하지 말랬죠? 이젠 네가 받냐?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래. 그 땅이 지금 얼마가 됐는지 알아? 자그마치 15억이야. 이제 조금만 있으면 20억, 30억도 될 거라고. 니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똑바로 알라 이 말이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남의 명의 이용해서 재산 불리는 게 뭐 그리 당당한 일이라고 매번 이렇게 전화를 해요. 너랑 윤지 걔 때문에 망한 거잖아. 이 땅 지금도 갖고 있었음. 지금쯤 네 아버지 사업 계속할 수 있었을 텐데 나도 이렇게 좁은 원룸에 같이 살지 않아도 됐잖아. 어쩔 거야. 책임져. 2억으로 빚 안 갚고 도박에 쓴 당신이 할 소리는 아니죠. 이제 전화도 안 받을 테니까 그리 알아요. 뭐?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 맘대로 전화를 끊어? 야! 이제 엄마 연락은 아예 받지도 마. 나도 그러려고 했어. 전화를 안 받으면 문자로 하소연을 하더라고. 자기 돈 내놓으라고. 빚이나 갚고 그런 얘기를 하지. 그니까 말이야. 이제 엄마 얘긴 그만하자고. 사업도 잘 되고 있는 마당에 기분만 상하잖아. 우리 저녁에 예린이랑 같이 외식할까? 장모님 장인어른도 부르자. 내가 괜찮은 레스토랑 하나 알고 있거든. 그럼 좋지. 엄마 아빠한테도 얘기할게. 좋아하시겠다. 그래. 그럼 나도 시간 맞춰서 예약해둘게. 좋아. 1년 후. 그 뒤로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시어머니 말대로 그 땅은 지금 20억을 훌쩍 넘었더라고요. 그 와중에 땅 보는 눈은 있었나 봐요. 땅 올랐다는 소식 들을 때마다 배 아파서 뒹굴고 있을 시어머니를 생각하니 고소한 마음도 들고, 한편으론 지금 땅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자신이 신세진 사람들한텐 여전히 돈을 갚지 않았을 거니 그때 땅을 팔아버린 게 잘한 선택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 사업도 나날이 잘 되어가고 있어요. 부모님께도 이자를 두둑이 쳐서 빌린 돈을 갚았고, 저희 가족도 풍족한 생활을 하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됐죠. 남편은 절대 시어머니처럼 사업을 운영하지 않겠다며 시어머님이 했던 방식대로 정직하고 올곧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덕분에 같이 일하려는 사람도 늘고 있고요. 이대로 남편의 사업도 승승장구하고 저와 딸 예린이,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